오늘 3월 3일 수업 시작합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벌써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 조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중3 1학기 내용을 넘어서면 이제 중급 내용이 정리가 되고 3학년 2학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3-2는 상황에 따라서 뭐 방학 기간에 겹쳐버리면 특강으로 돌리고 고등부 바로 내용 들어가든지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하면서 바로 고등부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1, 중2 내용 넘어오면서 그 연립방정식, 부등식 함수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 그거에서 식 연습했는 게 여기서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제곱근이라고 하는 요 주제를 제외하고 나면 계속 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단원 끝나고 나오게 될 뒤에 식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는 주제들 이런 주제들은 고등학교 내용하고 100%다 호환이 되는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철저하게 잘 되어주면 고등학교도 무난하게 가는 거고 또 역으로 또 이거 진도 끝나고 고등부 선행을 하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2 올라가니까 중3 올라가기 전에 고등부 내용 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중3 1학기 뭐 중간고사는 1단원 때문에 좀 공부를 해야겠지만 학기 말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그 실력으로 시험 준비하면 끝이에요. 준비할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막 하게 될 건 2학년 2학기까지 빡세게 하고 나면 3-1은 선행의 힘으로 그냥 밀고 가도 준비할 게 별로 없어. 완전 내용이 매치가 돼. 됐나?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잘 되려면 이제 앞서서 배웠던 거 중2 내용들 계산 연습 부분을 이제 여기서 구멍이 나 있다면 여기서 분명히 채워져 있었어요. 알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최근에 배웠던 2학년 2학기 내용은 또 이거 내용 하는 거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도형 부분이 약하다 그런 사람은 너무 염려는 안 해도 돼. 고등학교 가도 도형이 나오긴 나오지만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되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질문이 들어오진 않아.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된 거 공식 같은 거 관계성만 찾으면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깊이 염려하지 말고 대신 1학기 내용들 특히 여기 3-1 들어갔잖아. 이것만큼은 거의 내가 완결 지어서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해줘야 돼. 이게 완결 지어지려면 당연히 중1, 중2 내용이 채워져 있었어야 될 거니까 연결해서 작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중간은 다 정리가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적혀져 있는 이제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압시다. 여기 보면 이제 제곱근인데 말을 좀 잘라서 보면 이제 제곱이라는 말이 있고 근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그죠?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똑같은 수 2를 예를 들어 3번 곱하기 한다 그러면 2의 세제곱 또는 뭐 2번 곱하면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뜻의 제곱이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왜 방정식을 풀다 보면 자 중학교 1학년에 나온 요 방정식을 풀면 자 1, 2항에서 이렇게 하고 x는 2라는 값을 찾겠죠. 이게 뭔가 하면 이 주어진 방정식이 등식인데 좌변 우변이 같으면 참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을 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표현하잖아. 그때 나온 그 근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만족시켜주는 값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어떤 경우에 제곱해서 나오는 값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는데 얘를 제곱을 하는 거야. x 제곱을 해서 이 결과가 4가 되는 거 만족하는 걸 찾는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적으면 이 친구 방정식인 거예요. 맞죠? x에 관한 등식인데 이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갈리는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저 뒤에 가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2차식이 있어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요번에 흘려도 돼요. 어찌됐건 저 방정식을 푸는데 자 여러분 봤을 때 제곱해가 4가 되는 x의 값 뭐가 있죠? 제곱해서 4 되는 거는 그렇지 2. 어떤데 2만 있나? 뭐가 있죠? 2 말고 또 다른 값 있나? 제곱하면 4 되는 거? 모르겠어? 혹시 뭐가 있겠나? 그렇지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수 두 번 곱하기해서 이 수가 나온 x값 구했잖아. 그죠? 이게 4의 제곱근이 됩니다. 제곱에서 4가 되는 근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양수니까 얘는 양의 제곱근, 얘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값의 제곱근은 두 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나와요. 뭐라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됐나요? 자, 좋아. 자, 그러면 요때 제곱근이랑 달았는데 아까 방금 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 제곱근 구하면 두 개 나온다 그랬잖아. 양도 나오고 음도 나오잖아. 항상 두 개일까요? 자, 예전 네 대답해 보자. 항상 두 개일까? 아니라고 했어. 그럼 뭐 아닌 게 어떤 건지 생각나는 거 있어? 생각나는 건 없고 그냥 찍은 거야? 실랑아 나의 눈을 외면하지 말고 대답해봐라. 네 생각 어떤데? 두 개만 있는 것 같아? 그럼 아닌데 그럼 혹시 아닌 걸 한번 얘기해보자. 생각나는 거 있어? 뭐가 있지? 자, 뭔가 이러실 만한 없다는 건 알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게 단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0. 그죠? 제곱에서 0 된 x가 뭐죠? 0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곱근은 대부분은 두 개가 있는데,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있는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한 개만 있는 것도 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자, 이거 말고 또 있겠나? 지금 두 개도 있고 한 개도 있어. 또 다른 개수 있을 수 있겠나? 있어? 뭐가 있나? 책에 뭐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인데 마이너스 제곱되는 걸로 가자. 아까 이 4 적었으니까 자 내가 마이너스 4로 갑시다. 자, x 제곱에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0 아니면 양의 값이 나야 되죠. 지금처럼 음의 값이 나오는 값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의 제곱근은 없다가 됩니다. 즉 0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곱한 결과물에 이 수들에서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근이 두 개가 나오고요. 0인 경우에는 한 개가 나오고 음수가 되게 되면 한 개입니다.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제곱근 의미 얘기해줬다. 제곱에서 만족하는 수를 구하면 돼. 그러면 제곱근이야. 일반적으로 양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라고 알면 되는데 조심해라. 특수한 것들 0이면 한 개고 음수이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또 설명을 보면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작 부분 봅시다. 제곱근의 뜻 부분 설명의 제일 상단에 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곱근의 말뜻 이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x 제곱은 a일 때 그거 만족하는 x는 a의 제곱근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두 수의 절대값은 같다. 자, 지금 방금 보여줬듯이 2-2에서 두 개가 있는데 절대값 같죠? 자, 그 다음 바로 2번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자, 제곱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내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란 말은 고등학교 가면 음수를 따져요. 지금은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3번 0의 제곱근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들 이제 그 필수 문제만 좀 연습하고 뒷 내용 설명할게요. 자, 필수 문제 1번 봅니다. 바로 1번 제곱에서 부과되는 수는 뭐와 뭘까요? 3, 그 다음 마이너스 3. 바로 2번 x제곱은 25가 있는데 이걸 만족한 x의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0의 제곱근은 0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 없죠, 그죠? 자, 그럼 필수 문제 2번 자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생각보다 풀다 보면 하면서 좀 긴가민가한 게 있을 거예요. 먼저 풀고 내가 정답 체크할게요.
자, 확인해 봅시다. 괄호 1번. 자, 제곱에서 16 나오는 수는 4 마이너스 4. 혹시 채점 혹시 색깔펜 있으면 색깔펜 채점해 줍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 적어 주시고. 자, 괄호 2번 은근 애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데요. 0.1과 마이너스 0.1입니다. 뭐 이걸 분수로 적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0.01을 100분의 1로 보시고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로 답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소수점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25도 5의 제곱이고 9도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괄호 4번 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적혀 있으니 괜히 좀 복잡하지만 답은 그냥 3과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실제로 값이 9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9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3 마이너스 3.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 제곱근의 기본적인 뜻은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방금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때마침 내가 질문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제곱이 되는 수를 줬기 때문에 답을 그냥 쉽게 구했던 거고 밑에 있는 예시 문제도 답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해석은 보고 하고 어쩔 수 없어. 한동안 계속 뛰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오늘 방송 보고 앞에 것도 공부해. 너는 다른 친구 좀 부교재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로 채우고 근데 복습 제대로 해야 된다. 알겠나? 부교재 40문제를 그걸 내요? 그 네가 배운 부분 그 초등학교 거니까 중학교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얼마 안 돼. 자, 그 요번에는 우리가 여기 제곱했는 각 가운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x 제곱인데요 2가 되는다. 자, 우리 똑같은 수 두 번 곱해갖고 2가 되는 수가 있나요? 있어요? 아까 우리 4 같은 거 2 두 번 곱하면 되고 9는 3을 두 번 곱하면 되는데 2는 우리가 몰라.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연수 정수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를 한 개 쓰는데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이 기호가 나옵니다. 혹시 이런 기호 본 적 있죠? 그죠? 어디 잠깐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 친구 읽을 때 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읽어주고요. 루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얘는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거의 근, 제곱근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제곱에서 2가 되는 수, 양의 제곱근을 이렇게 루트 2, 그 다음 음의 제곱근을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 어떤 숫자가 여기 들어가면 루트 3, 5 들어가면 루트 5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요.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루트 뭐 하면 돼요. 밑에 잡아놔. 그러나 오늘 저 쉬는 시간 가지도 못하는데 자, 좀 차려보자. 자, 그래서 루트란 말 대신에 제곱근 넣어도 돼서 제곱근 3, 제곱근 2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루트라고 많이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근 아까 두 개 있다 그랬지?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고 실제로는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건데 생각하고 안 적은 거예요. 됐죠? 마이너스는 무조건 적어줘야만 되는 거고. 우리가 요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제곱이 된 수가 오든 그냥 수가 오든 다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제곱이 3이다. 그러면 이거의 제곱근은 x는 그죠?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적기 귀찮은 우리 어떤 기호 쓸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다 동시에 붙여서 이것도 하나의 기호로 인정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알고서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호로 방금 내가 보여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저 모양 있죠? 저걸 사용할 거고 이 기호를 이름은 근호라고 하고 근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괄호가 아니라 근호. 그죠? 근을 나타내는 기호란 말이야. 근호인데 이거를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무 때나 다 써도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여기 4가 있었잖아. 얘가 제곱이 된 수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2라고 우리 바로 대답할 수 있었지만 저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표현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제곱에서 4가 되는 값이 2인가 아니까 여기까지 최대한 계산해서 답을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어떤 숫자가 오든지 간에 여기 A값 이때는 A가 음수이면 근이 없는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제곱근을 구하러 간다면 여러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괄호 2번에 자 보세요. 양수 A의 제곱근 돼 있죠? 자 내가 양수 표현했죠? 양수 A의 제곱근 X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양수 A의 두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그냥 루트 A 나타낸다고 돼 있고 지금 그쪽 그 페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고 한꺼번에 뿔마 루트 A로 나타낸다고 설명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참고 부분도 보면 내가 그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뭐 바로 2번에도 그냥 제곱권 나타내면 루트 붙여서도 하지만 그죠?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같은 경우 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최대한 바꿔서 내라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분수 적을 때 4분의 2라는 게 계산 과정상 나올 수 있어. 우리 4분의 1하고 잘 안 적잖아. 어떻게 기하 분수로 2분의 1이라고 바꾸잖아. 그런 것처럼 루트도 간단해질 수 있으면 간단해지는 수를 적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저 그 개념 확인 한번 볼게. 개념 확인 봐봐.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거 양수 A가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뭔가 하면 A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루트만 붙여서 표현하면 돼요. 다만 거기에 적혀진 숫자가 제곱수인 경우에는 루트 표현을 우리가 수로 바꾸는 걸로 표현하라는 거야. 됐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 빈칸에 다 좀 채워 넣고 채점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단 먼저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 옆에 샘플들이 다 있으니까 빈칸 채우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혹시 책이 다른가? 있어봐. 이거 문제가 왜 차이가 나지? 있어봐. 미안하다. 그래 아까 너네 내 문제 풀 때 자꾸 그 숫자 좀 이상했지? 이 책이 옛날 책이네. 어이씨 내 책이 어디 갔나?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자꾸 뭘 주섬주섬 보고 있었구나. 일단 좀 미안한데 내용 설명은 있어봐. 이 책도 이거 지금 좀 맞죠? 자 일단 그 문제를 좀 다시 풀고 있었어요. 내가 풀고 와서.
야, 그래놓니 표정이 좀 안 좋았구나. 아, 이런. 그러면 아까 그 어디 갔어? 8쪽에 개념 확인에 그 괄호 3번 뭐 마이너스 사이 제곱근 없다. 이것도 아까 그 문제 있었어. 딴 걸로 봤지. 딴 얘기. 그래서 자 개념 확인에 괄호 3번에 마이너스 사이 제곱근은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가 된다. 맞지? 그지? 그 없다라고 해야 되고 그냥 괄호 4번 0의 제곱근은 0이다라고 적으면 되고 그리고 보니까 필수 문제 1번에는 그 괄호 4번에 숫자가 바뀌어 있네요. 괄호 4번이 아까 내가 마이너스 3 제곱돼 있다고 읽었는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얘는 제곱하면 36이잖아.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맞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됐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됐다. 야 이것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그 9쪽에 내용 설명 들어가서 일단 뭐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여기가 내용이 조금 더 적게 돼 있네 설명이.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 했던 얘기들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그죠? 아까 저 책에는 개념 확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역시 필수 문제 2번. 자 이거 용어 잘 봅시다. 바로 1번 5의 양의 제곱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5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 돼 있죠? 그러면 2분의 5라고 하는 거 루트 붙이시고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13의 제곱근입니다. 13의 제곱근은 뭐다? 풀마 루트 13 적으셔야 돼요. 13의 제곱근이니까 양은 두 개 표현해야 됩니다. 두 개요. 그 다음에 제곱근 13 되잖아. 그럼 그냥 읽은 거예요. 루트 13 적어야 돼요. 지금 여기 괄호 3번과 4번을 꼭 비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말이 비슷하잖아요. 13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한 게 괄호 3번이고 괄호 4번은 제곱근 13이라고 돼 있죠. 애들 요 질문 들어오면 답을 헷갈려 합니다. 이거 두 개 꼭 구분 지어서 정확하게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괄호 3번, 4번을 연결지어서 답을 체크해 봅니다. 13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13. 제곱근 13이라는 말은 그냥 루트 13이란 말과 똑같아서 이 기호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양의 제곱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한 개 한번 해볼래? 자, 우선 일단 좀 여진이가 지금 잠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그지? 일단 질문해줘. 잠이 좀 깨겠지. 한번 봐봐. 내 질문이 이거야. 루트 9의 제곱근이 혹시 얼마일 것 같아? 루트 9의 제곱근 얼마일까? 어? 3. 얘들아, 너는 루트 9의 제곱근이 뭘까? 너는 얘보다 이거보다 좀 다르게 표현했네. 뿔마 3이고. 혹시 니는 어떠나? 혹시 여기 루트 9의 제곱근은 뭘 거든? 마이너스 9. 그래서 말해서 9? 동아 너는? 너는 여기에 오케이. 자 혹시 이거 말고 또 이 세 개 말고 다른 의견인 사람 있나? 시랑이 없어? 이 중에 한 개야? 너는 의견 이 중에 있어? 이 답 어떤데? 아니야? 다른 답? 없어? 이거 니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답 말고 다른 답이 있냐고. 이 그 중에 답이야? 이 중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니요. 잠깐만 이거? 밑에. 이걸로? 네. 자 연수는 이 중에 답 있나? 이 중에 너 어느 거야? 두 번째 거? 자 웃기지 않아? 문제 한 개 냈는데 답 다 다르잖아. 그나마 뭉쳐졌죠? 답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답 없어요. 자 일단 루트 9의 제곱근이잖아. 루트 9가 얼마죠? 루트 9가 얼마인데? 루트 9가 얼마지? 자, 맞다. 내 니는 빼놓고 있는 자, 니는
자, 처음에 이게 됩니다. 루트 9가 얼마인데? 3. 자,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죠? 질문을 바꾸면 이거였어요. 3의 제곱근인데 너네가 말한 답들이 맞습니까? 3의 제곱근 이거예요. 3의 제곱근은 이거죠. 이거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중간고사 시험 치잖아.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1, 2, 3번 중에 틀려요. 꼭 3만 이렇게 중간고사 이런 거 제곱근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아까 이 질문 있죠? 요거 이런 거. 요거하고 이런 거 섞어내거든요. 틀려 많이 틀려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틀립니다. 딱 요 질문하고 틀려. 그래서 확실하게 말뜻 알아봐. 다 지금 착각하고 있죠. 이겁니다. 다. 아니 루트 9의 제곱근은 이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질문 또 이렇게 바꿔볼게. 자, 한번 마이너스 루트 25의 제곱근은 뭐죠? 자, 채원아 그럼 이번에 이거 대답해볼까? 마이너스 루트 25의 제곱근은 뭐지? 아, 기대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자, 요거 5죠.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그래서 제곱근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25니까 5라고 하고 5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5라고 하는 끝까지 갖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그랬죠? 이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지금 실수하잖아. 머릿속에 확 심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됐죠? 하고 아까 요것도 지금 문제 나오니까 알 것 같지? 질문 내가 그냥 던졌으면 애들 많이 틀려요. 그 두 개, 그 문제는. 그래서 필수 문제 2번에 괄호 3번하고 4번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연결해 놓고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조심할 것들이야. 자, 그러면 자 필수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이 말은 이제 루트를 풀으란 얘기야. 바로 1번 루트 25는 뭐다? 5 맞나요? 자, 그 다음 루트 0.09 자, 뭘 제곱하면 0.09가 나올까요? 자, 요것도 자, 여기서 도훈이가 대답해 볼까요? 뭘 제곱하면 0.09가 나올까요? 얼마? 10분의 3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게 0.3이라는 얘기죠. 요거 소수점 때문에 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0.03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제곱이 이게 찔리지. 그러니까 요 애들 다 하는 실수야.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분수로 가서 잘 파악한 것 같고. 그래서 소수점은 두 번 곱하기 하면 하나가 있었다면 제곱하면 소수점 두 개 찍히게 되잖아요. 요거 꼭 자기가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답을. 안 그러면 처음에 풀 때 다 틀립니다. 괄호 3번은 루트 64 자체는 8과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분의 1은 9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페이지까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야 내가 저걸 왜 틀렸지 이걸 왜 몰라라고 할 문제인데 처음은 다 틀려요. 자, 지금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저기 뒷장에 요거는 오히려 뒤쪽보다 1번, 2번, 3번 요걸 먼저 풀어보세요. 1, 2, 3번 풀어봅니다. 자, 말을 해서 정리할게요. 10쪽에 1, 2, 3번 풉니다.
또 뭐죠? 아, 그래서 은근히 여기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문제가 중간고사 1번으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오늘 좀 수월해 보이긴 한다만 은근히 이것에서 잘 틀려. 자 일단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일단 정답은 디귿, 미읍, 미음, 비읍 요거 세 개입니다. 혹시 다른 거 나와서 헷갈리는 거 있는 사람 있나? 디귿, 미음, 비읍입니다. 일단 큰 사람은 체크하시고 분명히 틀린 거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체크한다면 비읍은 어디가 틀렸냐면 10의 제곱근 중에 루트 10이 있는 건 맞지만 제곱근을 물었기 때문에 뿔마 루트 10이라고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리고 니은은 루트 36은 이미 36에 대한 양의 제곱근입니다. 양의 제곱근에서 그냥 6만 적어야 돼요. 플러스 6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은 맞는 말인가 놔두고 리을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가 돼야 되죠. 아까 보여줬죠?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미음 자 마이너스 5를 제곱한 거랑 5를 제곱한 거랑 결과는 똑같다. 이 같이 25이기 때문에 제곱근은 같을 수밖에 없고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이 서로 같은 양수와 음수 두 개. 그러니까 뿔마 루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되죠? 자 2번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됐죠? 혹시 용어 잘 요건 혹시 질문 없겠죠?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아까 질문한 것처럼 루트 16을 4로 바꾸셔야 돼요.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의 제곱은 81입니다. 그러므로 81의 양의 제곱근은 9 그래서 B는 9 마이너스 2랑 9 더하면 7 이렇게 의외로 함정 포인트가 좀 있죠. 됐죠? 그렇게 진행합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저기 저 바깥에 물 한 잔 먹고 올 사람 물만 먹고 와서 한 2, 3분만 숨만 좀 쉬었다가 이렇게 칠판 줄 동안에 봐. 알겠나? 자, 예진아. 자, 우리 그러면 10조까지 내용 확인했고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실질적인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설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자, 지금 남은 시간 봤을 때는 오늘 이게 잘해봐야 12조까지 설명 겨우 나갈 것 같은데. 원래 앞에 일찍 시작했으면 야 오늘 14, 15조까지 다 시켜 불렀어야 되는데 뭐가 좀 꺾어야 돼.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녹화 버튼 눌렀지. 자, 지금 여기 11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제곱근이라고 하는 의미 파악을 좀 해준다면 우리는 좀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A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을 때 A의 제곱근이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지 않았나?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곱하면은 얘를 제곱하면 요 안에 있는 수가 나온다 이 말이고 얘도 요거 제곱해주면 요 안에 있는 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근인 거예요. 맞죠? 요 표시됐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의 괄호 1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이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A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겠다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알맹이 A가 나오겠죠. 또 A의 음의 제곱근이 있으니까 제곱해주면 알맹이 나오는 수가 제곱근이니까 또 A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밑에 예시 샘플로 들어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 루트 6을 제곱을 했더니 얘는 6이 되더라. 또
마이너스 루트 6을 제곱했더니 또 6이 되더라.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제곱근의 의미로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적어도 돼요. 바로 없이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루트의 a의 제곱이잖아. 맞죠? 이 말은 제곱해서 a 제곱이 나오는 양의 제곱근이다 이 말 뜻이거든. 제곱에서 a 제곱이 나오는 수는 a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원래는 이게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라고 딱 풀어지는 부호를 주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는 부호 신경 안 쓰고 있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용보다 큰 것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에 루트를 붙이면 그냥 자리 다시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이런 생각으로 보면 좋습니다. 여기 루트라는 거하고 제곱하고가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관계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좀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없애면 되겠네 싶겠지만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한번 보죠. 여기 좌변은요 양의 제곱근이라서 얘는 양수거든요. 근데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마이너스 a 제곱 얘는 음수가 돼요. 양수와 음수가 등호 성립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이 계산 결과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 양수로 시작했으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숫자 넣으면 이해가 좀 됩니다. 예를 들어 책에 있듯이 마이너스 6의 제곱이자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6을 제곱하든 6을 제곱하든 그냥 36인 거예요. 그래서 6의 제곱근인 양의 제곱근인 36의 양의 제곱근인 6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알맹이 마이너스 6인데 그냥 A값만 뽑아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라고 보면 되니까 이 부분 조금 좀 신경을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12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통합해서 이해하시고 일단 지금 이렇게 조금 어거지를 좀 알아놔야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큰 어려움 없고 요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표시해두고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저 부분만 좀 조심을 해서 필수 문제 4번을 같이 풀고 5번까지 연습하고 문제 조금 몇 개 풀고 뒷장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필수 문제 4번을 봅니다. 바로 1번이에요. 루트 7의 제곱이죠. 루트 7은 7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하면 7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루트 0, 마이너스 루트 0.8이니까 0.8의 음의 제곱근이어서 제곱하면 당연히 0.8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붙어도 지수가 짝수잖아. 짝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3, 4, 5, 6 싹 다 해보세요. 같이. 먼저 여러분 생각을 한번 다 살펴볼게요. 3, 4, 5, 6 다 풀어볼게요. 혹시 먼저 다 푼 사람은 4-1로 넘어가면 돼요. 3, 4, 5, 6 다 푼 사람은. 항상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마이너스 부호 나오면 상당히 신경이 거슬릴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괄호 3번의 답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자, 여러분 중 혹시 정답이 10 나온 사람? 10 마이너스 10 나온 사람?
오케이. 좋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0이라 돼요. 원하십잖아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게 있어서 함정이 잘 안 빠지고 잘하는 거 같네.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애들 마이너스 나오면 기계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죠? 이게 지수가 없거나 홀수 지수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지수가 있을 땐 얘 마이너스는 나중에 붙여줘야 됩니다. 얘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0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답내줬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자꾸 푸는 사람 이거를 빨리 없애야 돼. 이거 자꾸 실수한다.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요 지수가 지금처럼 짝수가 아니고 홀수일 때는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무방해요. 결과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결과상 문제 없어 보이지만 풀이법은 못 틀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무조건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나중에.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괄호 4번은 마이너스 3. 얘는 오히려 잘했을 거고 괄호 5번 11. 그죠? 그리고 또 괄호 6번도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애면 그냥 5분의 4가 나와야 되고 5분의 4 나온 거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내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어진 게 양의 제곱근인지 음의 제곱근인지 보고 여러분이 만든 답에 양음을 체크하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맞죠? 만약에 5분의 4라고 답 나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뭐야? 플러스잖아. 양수의 값인데 괄호 6번은 분명히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답이 같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풀 때. 알겠나? 좌변 우변 확인해줘서 양음을 따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지금 그러면 자 필수 문제 5번 자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자, 하나씩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괄호 1번은 2 더하기 3 돼서 5. 그다음 괄호 2번은 3 빼기 5가 돼서 마이너스 2. 괄호 3번은 4 곱하기 그냥 6 되죠. 마이너스 6도 6의 제곱이어서 그냥 4 곱하기 6 그 다음에 빼기 7 그래서 17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부호 때문에 자꾸 여기 장난을 칩니다. 함정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8 곱하기 0.5 마이너스 3 나누기 4분의 3 그래서 0 혹시 괄호 4번 들푼 사람은 내가 불러준 시간고 그 숫자가 몇 지식돼서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지금 풀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 부호 되게 집중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이해되나? 좋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내용 될 것 같은데. 이거 13쪽까지 할까? 이제 뭐 12쪽 내용 요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죠. 자, 일단 12쪽 내용 요거 일단 별표 쳐놓고요. 생각보다 여기서 작가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이제 느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하고 내용이 좀 연결이 돼요. 얘랑. 아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 했지. 자, 일단 보죠. 내용이 지금 루트 a 제곱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앞에 푼 걸로 치자면 그냥 얘 없애고 a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앞에 배운 대로 치면 이렇게 답 나와도 문제가 없었던 게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것도 따지고 이것도 따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 경우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건지 정해주지 않으면 답은 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답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다. 어떨 때 이게 되는가 하면 얘는 A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될 것이고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되는 거야. 그 얘가 이겁니다. 자, 아시겠죠? 헷갈려 죽겠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음수라면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의 순서에서는 일단 얘는 없애가지고 알맹이만 뽑을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수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그럼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A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거였는데 문제 전제 조건이 A가 0보다 컸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제곱 밑에 있는 요 마이너스 A라는 값은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쇄를 시켜서 그냥 그대로 뽑아냈는데 이것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기 마이너스 붙인 점 요거일 때 마이너스 붙인 것 같은 거 여기도 이 값 나와서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A가 나왔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루트 A 제곱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오는 거고 우리 이런 식으로 답 갈려 나오는 거 중학 1학년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절대값 A가 그렇잖아요. 절대값 A가 답이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떨 때?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안에 3이라면 그냥 3으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근데 만약 이 친구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3이라면 이걸로 나와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에 마이너스 한 개를 더 곱하기 해서 나온 걸로 생각하면 이 설명 맞죠? 그냥 없앤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더 붙여준 거예요.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 정말 많이 하는 게 마이너스만 붙으면 이걸 음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느낌은 그래. 쌤도 그래. 풀다 보면. 그렇지만 꼭 부호를 따지셔야 돼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형식상은 음수로 보이지만 얘는 양수인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양의 제곱근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고 절대값도 말뜻인 건데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양수로 뽑으려고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절대로 요 마이너스가 음수를 의미하는 마이너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요 전체 마이너스가 있어도 요 값 전체는 양수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지어야 돼. 자, 그러면 자 필수 문제 6번의 괄호 1번 봅니다.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2x의 제곱인데 일단 우리는 요거 두 개 없애가지고 일단 알맹이 뽑을 거예요. 뽑아내면서 결정 짓습니다. 연수야, 싸움은 이제 얼마 남았어? 조금 참아봐. 자, 이거 부호가 뭔지 따져줘야 돼요. 지금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2x 0보다 크지 않나?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바로 1번. 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자, 괄호 2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에서 이번에 x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인 거잖아. 그러면 그냥 빠져나왔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라 이 말입니다. 루트 안의 값이 음수이면 이거 상쇄시키고 알맹이 뽑아놓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 이렇게 해야 이게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무조건 양의 제곱은 양수가 나야 된다. 이거 원칙으로 살피시면 돼요. 혹여나 헷갈릴 때.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봅시다. 괄호 3번은 x가 0보다 큰데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요. 그럼 자, 요거 두 개 서로 상쇄시키겠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안에 마이너스 2x가 남았죠.
이제 부호 체크합니다. x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2x는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어떡하라고?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2x로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계산이 헷갈릴 때 양의 제곱근이네? 양수가 나와야겠네? 생각하면 가장 쉬운 접근법. 됐죠? 얘기를 들으면 실실 감긴다. 이거 큰일 났다. 이봐요. 잠깐만. 왜요? 자, 나 바로 4번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인데 이 친구가 x가 0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그냥 상쇄시킨 대로 마이너스 2x 그대로 튀어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음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수라는 거지. 맞죠?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세요. 조금 여러분들 좀 쫓아오기 힘들겠지만 필수 문제 7번까지 확실하게 설명을 끝내고 문제 풀 시간을 줄게. 그 밑에 7-1 2번 가지고 연습 좀 시키고. 자, 7번 문제 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그냥 단순 x가 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어떤 다른 특정한 수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렇게 준 이유는 이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x-5의 제곱이야. 그럼 여러분은 상쇄시키고 x-5를 뽑아낼 거야. 그 다음 결정을 지어야겠죠? 이 x-5가 0보다 큰지 작은지. x가 5보다 크면 x-5는 0보다 크나 작나? 윤수 크나 작나? x가 5보다 크면 x-5는 0보다 커 작아. 확신이 없어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 혹시나 숫자 대입할 때 지금은 괜찮은데 분수 들어가면 해서 헷갈리면요. 이거 해당되는 숫자 넣으면 돼. 5보다 큰 거 6 넣어봐. 6 빼기 5는 1이네. 그럼 양수나 이런 식으로 고 헷갈릴 때는 그렇게 빨리 판단하면 돼요. 됐죠? 어찌됐든 양수야.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되죠. 이게 답인 거예요. 됐나요? 근데 괄호 2번 어떻게 되죠? x가 5보다 작을 때라고 돼 있잖아. 5보다 작다. 그럼 5보다 작은 것보다 5, 그거에다가 5를 뺐으니 이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뽑아져 나온 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해서 반대 부호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내용 이해가 됩니까? 그죠? 요걸 꼭 캐치해 주세요. 자, 그럼 밑에 자 7-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앞에 제곱 같은 경우 요거 없애가지고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돼. 자, 이때는 이제 요 수의 범위를 보고 여기 감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헷갈리는 사람은 요 범위에 해당된 숫자 아무거나 하나 특정한 값을 찍어보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1 찍으면 딱 되겠죠. 그럼 1 해보면 돼요. 그냥 숫자 넣어보면 돼요. 이 만족하는 수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숫자 안 넣으면 돼. 1 빼기 2는 분명히 음수가 맞죠?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된다고 하면 되고. 이 친구는 보자마자 4a의 제곱이라는 것을 2a의 제곱으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올 때 2a가 나오는 건데 2a가 0보다 크냐 작으냐야. 지금 여기 0보다 크다 돼 있잖아 a가. 그럼 얘는 양수겠죠. 그럼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a 플러스 2라고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 좀 계속 풀 거고 이 방송 조금 커트를 해드릴게요. 일단 내용 설명 여기까지야.